더 쳐졌어 지금. 추워. 진짜 춥다. 진짜 내 토끼. 토끼털이에요? 내 토끼. 여러분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날이 춥군요. 네, 추운 건 괜찮은데 네. 우리만 해도 의자에 앉아 있는 세멘트 바닥에 앉아 계신 분들. 맞아. 이분들은 누구예요? 저희 탐사 보도 센터 네. 팔로우 하시는 펠로우들이세요. 이분들 미안해서 얼굴 한 번씩 이렇게 비춰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쁠 때 비춰요. 예쁠 때. 자, 저희가 지금 이재용 강사 모시고 얘기할 부분들인데요. 바로 요거 좀 들고 계실래요? 네. 이게 한겨레 일면인데요. 10월 3일 네. 토요일자 일면입니다. 네. 바로 최필립과 김재철의 비밀회동, 김재철의 주구죠. 이진숙 본부장과의 비밀회동. 네. 그리고 그 다음 날 또 특종 보도가 MBC 이진숙 정치적 임팩트 굉장히 큰 사안. 네. 정수장학회 최필립 대선 앞 장기란 말 나올 거. 그분이 세상을 잘 읽고 네, 있군요. 잘 팔아오고 계세요. 그리고 신문은 별로 안 팔렸을 것 같아요. 이거 가판대에서. 왜요? 보기가 싫잖아요. 근데 많이 팔렸을 겁니다. 많이 팔렸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어서 화요일 날 네. 정수장학회 내가 관여할 일 아니다. 박근혜 MBC 지분 매각 논란 선긋기. 그러니까 이분은 아주 일관된 태도를 보여주고 그분이 그럼 이런 말씀 하셨지 않습니까? 아니 팔아서 좋은 일 하겠다는데 왜 그러느냐고. 그러니까 남의 일 얘기하듯이. 좋은 일. 그리고 또 이분들이 그랬잖아요. 내 물건 내가 파는데 왜 그러느냐고 그러고. 근데 이분들이 근데 앞에 주어가 생략돼 있어요. 주어가 뭔지 아세요? 주어가 뭡니까? 도둑놈들이. 너무 센 거 아니에요? 세긴요 도둑놈들이죠. 오늘 여러 개 나옵니다. 좋습니다. 네, 조선일보가 좋아할 것 같습니다. 예. 아니 이게 애초에 강탈해서 뺏었던 도둑 물건 아닙니까? 그것이? 그렇죠. 그런데 지금 강탈이라 그러면 약한 말이고 도둑놈이라고 하면 센 말인가요? 강탈 우리가 한자어를 잘 모르니까 멀리 느껴지잖아요. 자, 우리가 웃으면서 사실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 공중파 MBC는 공영방송 국민의 것입니다. 그거를 저희가 이제 위탁해서 방송문화진흥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국민의 재산을 아까 조금 전에 이용마 기자 말 맞다나 월급쟁이 사장이 자기 마음대로 지금 쥐락펴락 팔겠다고 하는데 우리 이제 MBC 당사자들 저를 포함해서도 그렇지만 기자들, PD들, 구성원들은 지금 얼마나 참담할까요? 이건 말로 할 수가 없죠. 이게 사실 기자들 같은 경우에는 취재 현장에 나가면은 자기가 오늘 취재하는 것에 이 정신을 집중을 하고 열심히 촬영을 하고 그래야 되는데 도무지 일이 손에 잡히지가 않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지금까지 10년, 20년 근무해왔던 MBC를 그리고 사실은 이 MBC라는 게 국민들께서 사실은 월급을 주시는 거나 다름없잖아요. 그럼요. 근데 이런 곳을 특정 후보를 위해서, 특정 대선의 특정 후보를 위해서 팔아넘기는 것들이 우리가 전혀 구성원들이 모르는 가운데서 진행이 되고 있었고 그런 것들이 자칫 이런 한겨레 보도가 없었다면 실행이 될 뻔한 아주 위험한 상황 아니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먼저 정수장학회에서 발표를 하고 나왔으면 그러면 이제 이미 업체로 좀 물이 될 수 있었던 거죠. 네. 그러니까 박근혜 씨 말이 참 재미있어요. 네. 왜냐면 내가 관여할 일 아니다. 근데 이 정수장학회 뜻이 뭡니까? 정수장학회. 정수기. 정수가 이거 정수 아니죠. 이게 박정희 정의 네. 유경수 유수수. 유수지 않습니까? 차라리 박정희 유경수가 내 부모가 아니라고 그러든지. 그러니까 아니 그 말이 맞잖아. 이게 이름이 명백하게 박정희 유경수를 잇는 정수학회인데 어떻게 나하고 무관하다고 말을 합니까? 이름이라도 바꿔놓고 그렇게 얘기하지. 우리 집 문패가 서혜성이야. 근데 누가 왔어요. 그러니까 나 서혜성 아니에요. 그럼 뭐가 달라요 이것이? 그건 진짜 후한부치하다. 뭐 진짜. 문패라도 뒤집어 놓고 그러던가. 야. 또 정수장학회 이름 바꾸는 거 아니야? 또? 이름만. 괜히 얘기했나? 정수기 장학회로. 자, 그런데 사실 저 같아도 18년 전에 네. MBC 입사 시험 보고 들어왔을 때 MBC 시험 본 이유는 국민의 방송이기 때문에 다른 데 시험도 안 보고 MBC를 봤죠. 네. SBS 슈퍼탤런트 시험 봤잖아요. 봤어요? SBS도 봤어요? KBS. 어떻게 여기저기 다 했어. 아이고, 지금 이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도. 그럼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때 이재용 수영복 기자가 신고 그래, 아니 이재용 기자가 생각해보니까. 이제 방송 죄송합니다. 일본 말 좀 쓰겠습니다. 방송 간지가 돌아오고 있어요.
간지 같은 말 쓰면 안 되죠 지금. 토지가 저는 그러니까 고발 보도는 잘 못하는데 이런 것만 소소하게 고발 소소하게 이게 고발. 무서워요. 소소한 고발. 자 그런데 그래서 지금 상황은 이제 정치권으로 공방이 넘어간 상황인데 네. 오늘도 보니까 박근혜 후보가 관여하지 않았다고 해놓고 네. 근데 박근혜 후보 측근들은 열심히 정수장학회 관계자들과 문자를 나누고 통화한 또 기록이 공개가 되고 네. 있어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박근혜 후보가 조만간 입장을 최근에 무슨 무슨 당 사건이었죠? 민혁당? 민혁당이라고 하셨죠? 민혁당 아직 자막 넣어주세요, 확실한 여러분. 네. 미음을 이응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네. 여하튼 뭐 그때처럼 뭔가 또 입장을 밝힐지도 모른다는 설이 나오고 있던데 혹시 입장을 뭐 아마 그 저희들이 예상하는 바로는 MBC 정수장학회와 나는 무관한 일이라는 그 어떤 그런 정도의 입장을 다시 하는 재확인하는 그런 정도의 기자회견이 되지 않을까. 근데 정말 저는 돼요. 안타까운 게 네네. 그러면 그럴수록 대단히 정치적으로 불리한 입장에 처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 선제적으로 네. 좀 털고 가면 좋을 저희 이제 텐데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주 인혁당 안타까워요. 뭐 박근혜 인혁당 후보가 사과를 잘 됐으면 하든 좋겠는데. 뭐 5.16 사과를 하든 정수학회 사과를 하든 어떻게 하든지 간에 정당치 못합니다. 사과를 하더라도. 왜냐하면 그랬으면 지난 40여 년, 50여 년 동안 뭐 했습니까? 사과를 하면 진작 사과, 이건 50년 된 사건입니다. 했으면 진작 할 수도 있었고 자기 아버지 돌아가신 이후로도 30 몇 년 됐지 않습니까? 지금 그 시간 충분할 수 있었죠. 왜 선거, 대통령 선거 64일 남은 이 상황에서 사과를 합니까? 그러니까 사과의 진정성이 있으려면 진작에 사과를 했어야 되는 거죠. 맞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슨 잘못을 저지르려면 사과는 빠를수록 좋은 겁니다. 맞아요. 네. 네. 너무 늦었잖아요, 지금. 그리고 이것도 국민이 계속해서 압력을 넣고 아니다 그러다가 이제 와서 또 뭐 하려고 하는 거. 지난번에 부마 항쟁에 대해서 희생자에게 심심한 위로를 한다 그랬어요. 아니 어떻게 위로를 합니까? 그때 그 아버지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1979년 10월 26일 날. 북마항쟁. 뭐라고 그랬냐고요. 캄보디아처럼 탱크로 깔아 뭉개버려도 상관없다. 캄보디아는 그렇게 하고도 나라 유지 잘 되더라. 그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그거 차지철이 한 말이 아니라 차지철이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네. 그 말에 대해서 너 이놈아 그렇게 말하지 마라 이렇게 말한 게 아니잖아요. 저희. 네. 나 또 얘기를 그러니까 제게 무슨 얘기냐면 그런 정도 일이라면 진작에 사과했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미 사실 역사에서는 평가가 끝난 일입니다. 사실. 그러니까요. 근데 그걸 왜 이제 와서 말을 하고 또 이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문제 아까 제가 정수학회 이름에 이미 이 모든 비밀이 다 들어 있습니다. 아니 세상에 물건의 이름이 정수학회인데 어떻게 자기하고 관련이 없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까? MBC 내부에서는 앞으로 이 문제 때문에 아까 이용마 홍보국장의 전언에 따르면은 또다시 파업을 할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상당히 강경하게 문제를 제기하는 입장인 것 같아요. 저희들이 사실 170일 파업을 하면서 많이 힘들기도 했지만 그 김재철 사장이 퇴진하지 않은 상황에서 파업을 접는 거에 대해서 내외부적으로 많은 비판이 있었던 게 사실이에요. 근데 네.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접을 수밖에 없었던 게 국회에서 이 김재철 사장의 거취에 대해서 처리를 해준다라는 약속이 있었기 네. 때문에 저희들이 그걸 믿고 빨리 방송을 정상화시키자라는 생각 때문에 저희들이 파업을 잠시 중단한 거였거든요. 근데 지금 그게 아니라 이 김재철 처리는 아직까지 미적미적 되는 상황이고 이제 10월 25일 날 이제 그 방문진 회의만이 올라가는데 근데 처리가 잘 안 되면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그 정치권이 약속을 지키지 않은 거기 때문에 네. 저희들은 저희들의 결단에 따른 행동을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단에 따른 행동이라는 것은 아무래도 지금 방문진 이사진들조차도 자신들의 사실 업무 소관인데 정수장학회 지분 매각 같은 거는 자신들도 모르게 진행이 됐기 때문에 상당히 여든 야든 막론하고 상당히 격앙돼 있긴 한 것 같아요. 하지만 25일 날 결국은 박근혜 후보의 영향력 여하에 따라서 결정이 날 텐데 계속 존치되는 쪽으로 결정이 났을 경우에는 또 파국의 상황도 가능하다. 이런 말이 있군요. 네. 그 원래 주인이었던 그 문화방송과 부산일보 주인이었던 김지태 씨 유족이 이렇게 말했거든요. 빼앗은 자산 마음대로 파나. 세상에 장물. 세 가지 도둑이 있습니다. 세 가지 물건을 도둑이요? 빼앗아 가지고 자기가 쓰는 사람이 있어요. 네. 훔쳐가지고 강탈해가지고. 그럼
그러면 안 보이니까 좀 괜찮죠. 두 번째 물건은 도둑은 어떤 도둑이냐면 그 물건을 훔쳐와 내지는 뺏어와 그리고 장에 팔아. 그런 도둑이 있죠. 그런 남이 쓰는 거죠, 제3자가. 네. 세 번째 도둑은 이런 도둑이 있습니다. 내가 그 어떤 물건을 뺏어와 네. 다시 원래 주인에게 팔아. 야, 그거 두 번 도둑질이네. 도둑질이네, 그거는 진짜로. 아니, 한 번 도둑이 아니라. 이거는요, 이렇게 되면 사람이 어떻게 되면 넋이 나가는 거예요, 그 물건의 주인이. 여러분, 근데 그 물건의 주인은 김지태가 아니라 언론의 주인은 전파의 주인이고 주인인 바로 국민입니다. 네. 전파의 소유권, 주권자는 바로 그 전파를 허용한 정부가 아니고 바로 유권자이자 국민인 세금 내는 우리인 것입니다. 그걸 다시 우리에게 또 팔겠다는 것입니다. 이건 참으로 모욕입니다. 그 역사에 대한 능멸이고 소유권 자체에 대한 모욕이기도 합니다. 이건 정말 반자본주의적인 태도의 독재예요. 그러면서 밖에 나오니까 우리 서혜성 교수님의 네. 직설이 더 사자후가 힘을 뻗치는 거 아니, 같아요. 추워서 턱이 안 떨어져. 아, 소리를 지르면 턱이 좀 따뜻해지는구나. 추워서 아까 약도 막 많이 드시더라고요. 담배야. 자, 우리 어렵게 우리 이재훈 간사 모셨으니까 지금 사실 저희가 김재철 퇴진 사실 미룰 수 없는 아주 중차대하고 시급한 과제인데 25일까지 한번 기다려보겠다 뭐 이런 입장인데 네. 김재철 사장 하나 때문에 지금 MBC 몇 뉴스의 명이 신뢰도와 피해를 영향력과 시청률이 동반 하락하고 있어요. 사실 MBC 김재철- 보도를 사실 책임지는 간사인데 한마디로 어떻게 좀 정리할 수 있을까요, 지금 상황? 지금 MBC 뉴스는요, 지금 참담한 나락으로 떨어진 상태를 넘어서 지금은 좀 이런 말이 좀 섬뜩하긴 하지만 흉기로 변했다, MBC 뉴스가. 흉기로 변했다라는 표현까지 쓸 수 있을 정도로 지금 편파 보도가 극심한 상황입니다. 언론 노조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까지 대선 과정 최고의 오보, 최악의 보도로 최근 있었던 안철수 검증 기사를 뽑았더라고요. 책 따로 행동 따로. 책 따로 행동 따로. 네. 자, 그런데 그 이후에 사실 A와 B라는 논문의 유사성 나아가서 표절 여부를 다루는 보도인데 A, 네. B가 아니라 A, C랑 책 따로 행동 따로는 그 보도는 아닙니다. 여하튼 왜 그 이래? 이후에도 그런 보도가 있는데 그 이후에 지금 회사 분위기는 어때요? 보도국 분위기는? 반성하는 좀 분위기가 있습니까? 정치부 내에서는 전혀 그런 분위기는 없고요. 반성 안 해요? 네, 그러니까 모든 구성원들이 정치부장과 그 보도국장과 이런 사람들에게 계속적으로 지금 우리 보도가 너무 문제가 많다라고 계속 만나면 얘기를 하고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게시판에 항의 글도 올리고 저희 그 민주방송 실천위원회에서 그 비판하는 글도 올리고 뭐 그렇게 하는데 뭐 좀 그쪽 사람들은 너무 다급한가 봐요. 자기가 응원하는 후보가 이번에 꼭 돼야 되는데 이게 좀 불안하다 싶으니까 완전 저희들 그러다 막 기자들끼리 급하니까 스텝이 엉켜 막. 기자들끼리 하는 그냥 쓰는 용어로 네. 빨가벗고 뛰고 있다. 난 그거 나올 줄 알았는데 똥줄이 탄다. 그 기자들이 그렇게 빨가벗고 뛴다 정도지. 꽁줄 같은 얘기. 자, 그런데 제가 최근에 2580 우리 선후배 기자들을 만났는데 그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신들은 정말 최악의 상황에서 말도 안 통하는 최악의 상황에서 나름대로 한 줄이라도 보도를 하려고 애를 쓰는데 외부에서는 자기들의 그런 노력이 두드러져 보이지 않으니까 많이 실망하시는 것 같아서 애를 쓰면서도 그것 때문에 더 안타깝다. 그런데 우리 이재훈 간사가 여러 차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MBC 주요 보직과 주요 출입처, 주요 보도할 수 있는 자리에는 이른바 파업기간 동안 기생충처럼 그 자리를 파고 들어온 이른바 시용 기자, 구사대 기자들이 자리를 잡고 있잖아요. 그분들 때문에, 그 친구들 때문에 소수 노력하는 기자들의 노력이 안 보이는 거거든요.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 그러니까요. 뭐 대책이 있을까요? 뭐 시용 기자 문제 상당히 크고요. 그 네. 시용 기자가 쓴 기사가 안철수 관련해가지고 기사가 좀 이상한 게 한 번 있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경위를 한번 물어보기 위해서 전화를 해서 왜 기사를 그렇게 썼느냐라고 네. 제가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그 시용 기자가 하는 얘기, 그 기사 제가 쓴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저기 데스크 선배가 써준 거예요. 그냥 자기는 그냥 읽은 거래요. 그게 무슨 기자야? 그래서 시용 기자 수준이 물론 다 일률적으로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그 지금 수준이 정말 그래요. 특히 야. 정치부에서 있는 시용 기자들. 근데 제가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시용 기자에 대해서 새로운 이름을 하나 지어줘야 될 것 뭐예요? 같아요. 바지 기자. 바지 사장은 들어봤는데. 그러니까 언론의 바지 독립이라고 기자. 하는 가짜 것이- 기자들. 네, 네. 언론의 독립성이라고 하는 것이 제도적으로 보장도 돼야 되지만 어려울 때 특히 이런 상황에서 기자 개별자들의 노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언론이 갖고 있는 위상이 이렇게 높은 이유가 바로 그런 투쟁을 통해서 진실을 담보해낼 때만 그 사람이 존중받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지금 앵무새처럼 혹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바지 기자로 행동하면 언론의 진실에 대한 강도 전체가 낮아지게 됨으로써 사회의 진실 전체에 대한 진정성이 낮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사회 전체의 불신이 일반화되는 거거든요. 그건 돈으로는 증량할 수 없고 계량할 수 없지만 한국 사회도 거대한 손해가 지금 일어나고 있다 사실은. 그럼요. 그거 돈으로 측정 가능해요. 가능합니까? 결국 가능해요? 불신이 팽배하면 네. 장사되는 데는 변호사 시장밖에 없습니다. 서로 믿고 거래가 안 되는 거죠. 자, 예. 불신이 가장 심한 곳이 MBC는 또 있습니다. 또 있어요? 네, 바로 MBC는 두 날개로 날아가는 언론사인데 한쪽은 기자들, 다른 한쪽은 PD들이에요. 그런 PD들과 함께 지난 12년 동안 MBC PD 저널리즘, 대한민국 PD 저널리즘의 최고봉이라고 할 수 있는 PD 수첩을 갖고 오신 우리 작가님을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홍 작가님. 작가님! 네, 아유, 예. 안녕하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이쪽으로. 네네네네. 자, 우리 저희가 자리가 4개밖에 없거든요. 네네. 네. 제가 서 어? 아니 가면 안 돼. 아니, 가면 안 되지. 저기요. 내가 서 있을게. 내가 서 있을게. 시청률을 저희가 신경 써야 되는데. 얼굴로 지금 어. 탑 안. 그래요. 우리가 아, 그럼 내가 누구 무릎이 앉을까? 아니. 어서 그다음에 여기 옆에 저 포장마차에서 자리를 하나만 얻어오면 안 아니, 내가 서 될까요? 있을게. 감사합니다. 포장마차 사장님께서 특별 협찬해 주셨습니다. 많이 감사합니다. 하세요. 자, 앉으시죠. 예, 이쪽으로. 예. 자, 우리 PD수첩의 기둥되는 작가님이세요. 우리 정재용 작가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아니, 반갑습니다. 사실 PD 수첩에서 PD는 많이 나와도 작가는 안 나오잖아요. 네, 저도요. 네. 굉장히 근데 궁금했었어요. 어떤 작가님? 여러분 이번 기회에 마음껏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요. 자, 그동안 PD수첩에서 하신 일이 어떤 일이세요? 네, 저희가 원래 좀 그림자처럼 살아왔어요. 제가 12년 전부터 PD수첩을 했는데요. 고향에 가거나 너 뭐 하냐 그러면은 PD수첩 작가 한다 그러면 아니 거기 왜 작가가 필요하나. 맞아요. 일반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드라마 작가 정도만 아시는 거예요. 네네. 그렇죠. PD수첩 PD만 있으면 되지 뭐 이러면서. 예예. 네. 그래서 PD수첩에도 작가가 있다 그러면은 거기서 도대체 뭘 하냐. 아. PD들이 다 할 텐데. 어. 그렇게 일을 했는데 사실 그 협업 단계로 일을 해왔고요. 네. 예, 그렇지만 저희는 뭐랄까 국정원표랑 비슷한데 음지에서 일하면서 양지를 지향한다. 사실은 제가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저는 네네. 기자 중에서 이제 특히 작가분들이랑 같이 일을 해온 축에 속하는 기자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대한민국 방송 언론은 절반 이상을 작가들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정말 방송의 주역으로서 소중한 분들인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표가 나지 않잖아요. 드라마 작가처럼. 그러다 보니까 오로지 방송을 위해서 헌신하시는 분들인데 사실 상황도 많이 여러 가지 열악한 부분들이 있어요. 정규직이 아니기 때문에 네. 대표적인 비정규직입니다. 이상욱- 그러니까 방송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비정규직의 희생을 근원적으로 그 위치한 상태에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앞으로 많이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될 문제이기도 한데 네. 네, 아니 이상호 기자에 이어서 제가 설명을 좀 더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세계에서 한국의 방송 작가가 가장 많은 일을 합니다. 그리고 가장 적은 돈을 받습니다. 사실 MBC 포함해서 많은 기자, PD들이 상대적으로 좀 많은 얼굴을 받을 수 있는 것은 거긴 작가들의 월급이 작기 때문입니다. 정확하게 그만큼씩 떼어간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근데 한국의 작가들은 어떤 일을 하느냐? 단지 글만 쓰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취재원들과 직접 접촉하고 네. 하는 그런 PD가 해야 되는 상당 부분의 역할까지 사실상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그 작가들 중에 대한민국에 단 한 명도 정규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이번에 계약직인데도 불구하고 PD수첩 누구죠? 이분 이름을 올리고 싶지 않아. 이름이 더러워져가지고. 나도 몰라. 그 김아무개 씨 사장이
전원 해고를 하는 바람에 그렇죠. 이렇게 추운데 하루 아침에 지금 길에 몇 나앉아서 분이 일하셨죠? 그러니까요. 저희 계신 거예요, 천막에. 여섯 분에서 일하고 있어요. 네, 저희가 그 금방 말씀하셨듯이 비정규직인데요. 그 저희가 이 방송 작가를 좀 직업화하려고 노력을 해왔어요. 네. 그래서 직업이 도대체 뭐냐? 네. 첫째는 먹고 살아야 된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저희가 계속 그 해마다 원고료 협상을 따로 해왔어요. 네. 그래서 제가 한때 별명이 단 5만 원이었어요. 단 5만 원. 그래서 그때 국장님께서 올해 MBC 사정이 안 좋으니까 못 올려주겠다. 그래서 제가 1년에 단 5만 원만 올려주십시오. 라고 이제 그 계속 요청 내렸더니 야, 이 사람아 365 나누기 5만 하면 도대체 얼마냐? 그걸 뭘 올리려고 하느냐? 그냥 올해는 넘어가고 내년에 올리지. 그렇지만 단 5만 원만 주세요. 왜냐면 그게 5만 원이 쌓여야 다음 해에 5만 원에서 또 출발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좀 그 비정규직이지만 예측 가능하게 일하자.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계약서 쓰기를 좀 했어요. 네. 저희가 이제 구두로 계약하고 어이 정작가 이래볼까? 뭐 일 끝나면은 어이 정작가 이제 됐어. 뭐 이런 시절이 있었지만 네. 이래서는 직업이라고 할 수 없다. 하다못해 공사판에서도 벽돌을 지더라도 며칠부터 며칠까지 지자는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네. 계약서 쓰기를 요청드리고 간청드리고 협박도 하고 애원도 하고 그래서 2010년부터 전체 작가들이 계약서를 쓰는 걸로 굉장한 진전을 이뤘어요. 예. 근데 그건 이제 계약서 내용은 별거 아닙니다. 계약에서 일을 한다는 거고요. 네. 언제든 무슨 하자가 생길 경우에 해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비드첩 네, 이제 해지할 수 우리 있는데, 작가분들께서 왜 그 일을 하셨냐면요. 사실 자기들 6사람의 이익만을 위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비드첩 작가들이 그래도 우리나라 PD 작가들 중에 가장 영향력이 있는 작가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렇게 해야 다른 방송 맞아요. 까지도 확산될 수 있게 네. 계속해서 하시는 그 선도투쟁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그 사회적 계약을 먼저 계속 만들어 오신 거거든요. 네, 그런데 이번에 그 이분들이 그걸 모르더라고요. 갑자기 저희가 그 계약 사실을 모르고 계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하루는 SBS에서 그 비드첩 작가를 누가 오겠다고 해서 어떻게 된 거냐고 물었더니 당신들은 전원 해고다. 교체다. 아니 교체. 교체다. 그래서 제가 전화를 해서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까 좀 만나 주십시오. 저희가 이유는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랬더니 누굴 만나셨습니까? 국장님한테 그랬더니 네네. 만나고 싶지 않다. 응? 그래서 만나고 싶지 않다니요. 그래도 제가 12년간 일했고 나머지 작가들 다들 여기서 청춘을 보내고 있는데 네. 떠날 때 무슨 이유인지 알고는 떠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이야기하고 싶지 않다. 그래서 갔어요. 그냥 국장실로 6명이 가서 이제 저기 갔더니 저희 팀장님이 딱 팔을 벌리고 막고 계시더라고요. 사실 피디첩 팀장의 피디첩 팀원들이 부당하게 해고당했으면은 자기가 항의를 하고 보호해줘야 되는데 문지기처럼 막고 계세요. 그래서 내부의 불의를 인정하면서 어떻게 그분이 외부의 영역이신가요, 정의를 주장할 수 그분이? 있죠? 아니 그분 제가 영역은 아니신데. 영역 역할을 했죠. 그래서 네. 이제 저희가 들어가서 왜 우리를 해고합니까? 했더니 PD 수첩 팀장이라는 분이 옆에서 국장님이 말씀하시기도 전에 정 작가 해고가 아닙니다. 네. 그래서 제가 죄송합니다. 엄밀한 의미에서는 계약 해지로군요. 왜 계약 해지를 하십니까? 그랬더니 팀장님이 또 계약 해지 아닙니다. 왜? 그럼 뭡니까? 그랬더니 교체입니다. 그럼 네? 그래서 방송사는 비정규직인 작가를 언제든 교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저희는 1월 달에 김재철 사장님하고 직접 사인을 한 저는 전속 작가고 전속 작가라는 것은 KBS나 SBS 일을 하면은 그 위약금을 물어야 돼요. 네. 1년간 MBC 피드첩을 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는 전속 작가이고 나머지 작가들도 계약을 다 맺어져 있어요. 계획이 맺어져 있는데 교체라니 무슨 말씀입니까? 그랬더니 국장님이 놀라셨어요. 몰랐어. 네, 국장님이 놀랐어요. 그걸 못 받았어. 항상 이런 식이야. 자기 회사는 왜 내부 사정을 배인구 모르지? 팀장 영역 맞네. 계약이 영역. 계약이 맺어져 있는 거야? 이렇게 물으니까 배인구 팀장이 바보들 진짜. 아니 박기진 나도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저기 아니 계약이 돼 있고 사장님
사인이 돼 있는데 제가 보여드릴까요? 했더니 김재철을 개무시해 밑에서 하극상이 하극상. 진짜 이거 학성이네. 그러니까 저희가 정말 슬펐던 게 그때가 7월 25일 4시 반쯤이에요. 계약이 엄연히 맺어져 있는데 저희에게 말도 안 하고 그래서 야 이게 도대체 방송 작가라는 전문직에 대한 대우가 이래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해촉을 하든 계약 해지를 하든 당신들 말대로 교체를 하든 적어도 저희는 나서면은 길거리에서 굶어야 되는데 통상적으로 3개월 정도의 시간은 줘요. 그럼요. 맞아요. 가서 그래 왔지 않습니까? 네. 잠깐만. 여러분 지금 방송 작가들이 말을 쓰면 얼마나 잘하는지 여러분께 현장에서 생방송을 보고 계십니다. 나는 현장이 머릿속에 그려져. 아까 나는 말씀하시는 근데 게. 그래도 포근해. 얼굴 사이즈가 비슷해서. 그놈의 얼굴 사이즈. 그러니까 네. 네. 되게 작가들이 어떤 포스일까 잘 모르는데 포스가 이렇습니다. 네. 그 마이크를 주면 30분씩 합니다. 죄송합니다. 아이, 그 저희가 오늘 좋습니다. 쌓인 게 많아요. 네네네. 쌓이게- 말씀해주세요. 말씀하세요. 그래서 네. 이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교체든 뭐든 3개월 전에 통보는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우리도 먹고 살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그거는 잘못됐다. 그러면 원위치 시켜서 다시 논의를 합시다. 왜 당신들 말대로 교체하는지 했더니 제 논의는 불가하다. 에? 그리고 낙장불입이래. 예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래서 아니 그래서 저기 이거를 이렇게 하시면은 PD수첩이 그래도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고 네. 우리 사회의 그 정직한 목격자를 자처해 왔는데 PD수첩 내부에서 이런 식으로 비정규직을 이렇게 대우하고 이렇게 했을 때 앞으로 과연 PD수첩이 비정규직 문제를 다시 다룰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때 발끈하시더라고요. 네. 아니 정 작가 누굴 가르치려 드는 거예요 이렇게. 보통 그 위에 분들이 하실 말씀이 야, 없으시면 근데 당황하실 때 하시는 국장들은 말씀을. 배우면 안 되나 보다. 근데 국장들 배우면 안 되는데 왜 20년 이상 일한 국장들 왜 브런치 강의하고 미디어란 무엇인가 그런 거 강의하냐고. 자기들은 배우기 싫어요. 근데 세계적인 대학에 있는 스탠퍼드 대학 같은 데가 크게 발전한 것은 리스트럭칭. 그러니까 다시 교육받는 거. 다시 교육받는 거 그게 뭐 사장들도 받던데? 아니 근데 그건 지금 그 그래서 말이 아니야. 그거를 이제 왜 그랬어? 저희가 아니 교육 받으면 어떠냐는 얘기야 내 얘기는. 이제 그분들에게는 정말 대수롭지 않지만 그 계약서 하나를 쓰기 위해서 12년 정도를 노력해 왔어요. 그 결실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뭐냐면은 계약을 마음대로 해지하라는 계약서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좀 예측 가능하게 일하자는 의미에서 네. 방송을 제작하는 파트너로서 서로 그 부분들을 좀 담당하자라는 입장에서 그렇게 했는데 그거를 계약서가 있는지조차도 모르면서 그냥 방송 작가라는 직업에 대해서 무참하게 짓밟아 버린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작가분들께서 조금만 이렇게 이 돌아앉으면 카메라. 얼굴을 우리가 팔아야 돼. 예, 그럼요. 방송이- 잘생기셨다. 시청률이 중요하단 말이야. 방송이 적응이 팟캐스트는 네. 시청률 되게 중요하다. 근데 사실은 작가분들께서 여기 보지 말고. 가장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예. 김재철 사장과 그리고 정규직 그 PD들 사이 그 정규직 MBC 직원들 사이의 그 싸움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 전원 해촉 지시를 내린 국장이 그 작년에 공개적인 석상에서 PD 수첩이 노동 편향적이었다. 그리고 그동안에 PD 수첩이 상당히 문제가 많았다. 라는 식으로 공개적으로 PD 수첩을 싫어한다는 투에 이름이 뭐야? 김현종 김현종 국장. 네, 어. 김영종 국장. 네. 그런 발언도 FTA 하셨던 하신. 분이세요. 네. 아니야. 이름이 둘 다 거시기 하네. 그러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작가를 해촉을 한 게 사실은 PD 수첩을 없애고 싶다라는 그 속마음에서 맞아요. 네. 한 건데 아니 민실이 원장이 뭐 했어요 그럼요? 그 저기 PD 쪽 사이드는 또 민실이 간 사람 따로 다른 사람 따로 또 있어요. 있어요. 그쪽 나와버리가 아니야. 영역이 네. 아니야. 그러니까 사실은 어떤 그 PD 정의로운 PD들과 사악한 김재철 간의 싸움에서 엉뚱하게 그 계약직 작가분들께서 유탄을 입으신 맞으신 거죠. 거죠. 근데 사실은 이 그 작가분들께서 그 저희 파업 때 지지 성명도 내주시고 그럼요. 그리고 저희를 지지하시는 많은 목소리도 내주신 덕분에 저희들 힘을 많이 얻었거든요. 근데 그게 싫었던 거예요. 사실 여러분 PD 수첩이 왜 그렇게 됐다고 생각하면 제가 마음대로 말씀드리자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명박 정부 출범한 이후 2008년도에 광우병 사태에 대해서 네. PD수첩이 보도했습니다. 맞아요. 그때 이명박 정부는 이렇게 공개적으로 얘기했습니다. PD수첩이 이 괴담의 진원지이다. 방송이 진실을 말하기보다 국민을 선동해서 마치 현 정부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선전수단인 것처럼 말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방송 결과 김영태 변호사가 담당했습니까? 그래서 최종적으로 다 무죄 판결을 받았거든요. 네. 그리고 그 회사가 그리고 정부가 한 것들이 다 잘못됐다는 것이 법원을 통해서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이미 PD수첩은 사거리 이내에 들어와 있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아까 그 말씀하셨던 그 파업 지지에 대하여 그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불편 부당성과 중립성을 무시하는 경향을 보였다라고 해고 이유를 밝혔고요. 그래서 그렇게 밝히기도 했어요? 불평 부당성과 중립성을 무시하는 경향이 도대체 뭐냐? 프로그램에서 어떻게 나타났나 했더니 거기에 대해서는 대답을 못하고 네. 작가들이 노조 파업을 지지했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야기를 했어요. 왜 그러냐면은 작가든 기자든 일반 국민이든 MBC 파업에 대해서 지지할 수도 있고 반대할 수도 있는 거예요. 네. 그거는 양심의 문제입니다. 네. 그 다음에 그걸 표현할 수 있어요. 표현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은 전 국민이 갖고 있는 양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우리가 했다고 하여 해촉 사유가 된다는 건 말이 안 되지 않냐 했던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요. 사실은 그거는 내부의 이제 그 네. 핑계대거리로 만들었고 그 전해에 네. 그 공정사회와 낙하산이라는 프로그램을 했었어요. 네. 저랑 네. 최승호 1월 달에. 네. 최승호 PD. 예. 그걸 하고 나서 여권의 모처로부터 저희가 이야기를 들은 게 있는데요. 네. 이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용서할 수 없다. 이 PD수첩 팀을 더 이상 용서할 수 없다. 광우병 이어서 두 번째로. 아니 광우병 프로그램, 네. 4대강 프로그램, 4대강. 네. 4대강이. 그 다음에 민간인 사찰, 사찰. 그 다음에 기무사 민간인 사찰, 예. 검사와 스폰서 예. 이런 것들을 해오면서 굵직하다. 네. 보고 있다가 많이 하긴 많이 했다. 여러분, 이몽박에 미워할만 하네. 그런데 그런 거만 한 거예요? 자, 우리 PD 수첩을 위해서 여러분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야, 아니, 정말 대단해요. 아니 그런 것만 하신 거예요? 근데 그 전에도 낙하산 같은 거는 뭐 했고 당연히 원래 낙하산은 감사보도 연말에 프로그램이- 보도블록 갈듯이 매년 해줘야 되는 거거든. 낙하산이 계속 내려오니까. 그 전에도 했어요. 제가 그럼요. 12년째 하다 보니 아. DJ 정부 때도 했고 그럼. 노무현 정부 때도 했는데 그때도 화를 많이 내셨어요. 아. 변명하기를 국민의 정부 때는 그 전에 경상도에서 다 해먹었는데 우리가 조금 복원한다고 해서 너 그렇게 안 입겠냐. 그래서 저희가 그건 좀 귀여운데 약간. 원래 PD 수첩은 항상 욕먹는 게 PD 수첩의 일이었어. 그래서 그러면 잘못됐다는 거냐 잘했다는 거냐. 잘못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했고요. 또 노무현 대통령이 부산에 출마했다가 낙선해가지고 옥천에 장수천이라는 생수회사를 만들었어요. 맞아. 그 장수천에 격리랑 운전기사까지 청와대에 다 데리고 갔어요. 그래서 저희가 참여정부에도 낙하산을 내린다는 프로그램을 했더니 무지하게 인사수석이 열받아가지고 눈썹이 그때 곤두섰어요. 화가 났었어. 그러니까 정역 없는 비판. 예, 그때 말씀하신 게 이제 정직한 감시자야. 목격자야. 그러니까. 아니 YS 때 DJ 때 그렇게 많이 했는데 우리가 노무현 대통령이 정치적인 그런 동지 몇 명 청와대 데리고 간 걸 그 갖고 시비를 붙냐. 그래서 잘했다는 겁니까? 그게 잘못됐다는 겁니까? 잘못됐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왔어요. 네. 근데 이 사람들이 딱 공정사회 낙하산 하니까 뒤로 들려오는 이야기가 용서할 수 없다. 그러더니 딱 두 달 있다가 최승호 PD, 홍상훈 MC, 김태형 팀장, 박건식 PD, 오영훈 PD, PD수첩의 기라성 같은 PD들 다 내쳤어요. 간판 PD들. 그런 다음에 했던 게 뭐냐면 아이템 통제를 한 거예요. 아이템을 다 못, 4대강 사자 붙은 거, 사차. 뭐 한미 사찰 FTA 이런 것도 안 돼. F 뭐 이런 거, 그런 거 안 돼. 강정마을 강정마을 기억. 또 대북 시읒 기읒. 할 게 하나도 없어. 할 게 하나도 없어. 그러면서 이제 근데 사실은 그 눈치는 왔죠. 그 인상 쓰고 근데 저는 정말 그 우리 선후배들 동료들 만나서 얘기해 보면 정말 현실감이 안 드는 거야. 2012년에 MBC라는 게 정말 여기 들어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상을 초월해요.
신문 헤드라인이 읽혀지는 수준의 고해상도 CCTV가 질비하게 깔려 있고 그걸로 감시를 해. 그리고 심지어 간첩 방송 이철진이랑 이름이 똑같은 사람이 있어. 김철진이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얘가 무슨 취지 하나 막 서랍 뒤지다가 발견되니까 들키니까 뭐라 그랬다 그래요? 그 자기 취미가 팀원들 뭔 생각 하나 돌봐주는 거기 때문에 아이템 감시하는 거야. 변태 같은데. 그래서 그 노트북에 작가들이 그 노트북에다가 그 화면 보호하는 거 있잖아요. 액정보 하는 거. 네. 예, 거기다가 화면 뭐 이런 얘기 해도 되나? 네, 해주세요. 팟캐스트니까 괜찮아. 똥개야 뭘 봐. 이렇게 노트북을 뒤집으면은 똥개야 뭘 봐, 똥개야 뭘 봐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당황했을까? 아, 좋아했을 거예요. 아마 그 자기 걸리니까 제가 듣기로 라이터를 찾느라고 그랬다. 뭐 그렇게 해명을 했다죠. 아, 저는 그 이야기는 뭐 새로운 뉴스인데요. 아닌가 보다. 아니 뭐 상관없어. 뭐라고 그래서 해도 이제 좋은데. 그런 부분에서 눈치를 많이 줬고요. 그다음에 제 앞에서 이 기획안을 찢어버리기도 하고 심지어 또 BBK 가짜 편지 같은 거 저희가 특종성으로 취재를 받았는데 그걸 하겠다고 하니까 잘 모르세요. 이 분들이 PD수업을 한 번도 안 해본 분들이라 BBK 가짜 편지가 뭔지에 대해서 잘 모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 고민 좀 해보고 올게. 그러더니 고민하러 가셔서 한 4시간 후에 오시더라고요. 비비큐인 줄 알았나 보네. 치킨인 줄 알았는데. 오셔서 BBQ 치킨인 줄 알았어. 안 된다. 4시간이나 걸려 그거. 예, 그래서 화장실 가서 이거 열어보면 되는데. 어디서 상담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셔서 이제 안 된다라고 하더니 그래도 진짜 기획실이 따로 있는 거야. 10층에 화장실 갑자기 옆에 있는. 저한테로 두벅두벅 걸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허리에 손을 딱 얹고 딱 저를 내려다보면서 이렇게. 정작가가 아니고 정재홍 네가 이 아이템 냈지. 저희가 원래 그 공식 호칭이 정작가 내지는 뭐 이런 최소한. 예, 최소한. 그게 아니고 정재홍 네가 이 아이템 냈지. 네. 내면 안 되나요? 해맑게, 귀엽게. 네. 네. 근데 이번 기회에 우리 정재영 작가님 예능이나 그래야 드라마 될 쪽으로 것 같아요. 가셔도 너무나 네. 좋을 것 같아요. 재미도 있으시고 얘기가 팩트가 워낙 집중이 돼요. 정확하시니까. 그런데 우리 이런 올고든 PD 수첩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정 작가님을 지켜내야 될 것 같아요. 그럼요. 어떻게 앞으로 계획을 하고 계세요? 일단은 지금 저 차디찬 네. 바닥에 천막을 치고 계신데 날씨도 너무 추운데. 저희가 좀 재수가 없어서 참다 한번 농성해볼까 하고 천막을 쳤더니 기온이 갑자기 또 뚝 떨어지네요. 뭐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 뭐 방송 작가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뒤에서 조용히 살아온 사람들이 뭘 하겠습니까? 그런데 방송 저희가 이제 대체 저희가 쫓겨나고 시사교양 작가 922명이 그 자리에 오지 않겠다고 서명을 한 거예요. 선언했어. 그 922명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뭐냐면은 현재 KBS, MBC, SBS, EBS 4사에서 일하는 구성 작가가 한 400명 돼요. 그 다음에 외주에서 일하는 작가들이 한 300명 되더라도 치더라도 700명 아닙니까? 나머지 222명은 은퇴하신 작가들이라고 보고 전국 각지에서 네. 그래서 거의 망라하는 작가들이 오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그만큼 이제 이거는 저희들 내쫓은 게 그냥 6명을 내쫓은 게 아니고 저희가 방송 작가라는 게 다른 행복이 없어요. 자기 양심에 의해서 글을 쓰고 그만큼 원고를 받아가지고 소주 마시고 재밌게 노는 건데 그거를 못하게 하니까 자기 양심에 반하는 글을 쓰라고 해서 저희가 그건 하지 않겠다라고 하고 계속 아이템을 냈던 거고 저희가 뭐 팔불출도 아니고 팀장님 임상 보면 알잖아요. 그거 하지 말아라고 하는데 계속 하겠다고 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해야 됐기 때문이에요. 그걸 하지 않으면 무슨 PD수첩 작가입니까? 그냥 예능 작가 하고 말지. 그래서 이제 했는데 안 되고 아니 예능 작가 예능 야, 일단 작가. 그 커서 지워줘. 죄송합니다. 예능 작가로 죄송합니다. 아니 죄송하다 그래요. 자 그래서 네. 지금 앞으로 계획이 지금 뭐 계속 농성만 하실 수는 없고 아니요. 그래서 이제 좀 뽑지 말아달라고 요청드리고 네. 원점에서 다시 돌아가서 정교체 이유가 있다면은 우리 나가겠다. 근데 이거는 절차나 이런 내용 면에서 아니지 않냐라고 했는데 공모를 했어요. 오늘 4명을 뽑았대요. 작가를 작가를요? 시용 작가. 시용 또 바지 작가? 바지 작가. 말하자면 그래서- 시용 작가예요. 예, 야. 쉽게 말해서. 오늘 그분들한테 이제 통보를 했다고 해요. 그리고 PD들을 한 명씩 불러가지고
너 이 작가랑 할 거냐 안 할 거냐. 그래서 PD들이 이 작가 누군데요? 이 작가요? 물어본 거는. 그랬더니 그건 알 필요 없고 원래 이래요. 이런 이 새로 뽑은 작가와 일을 할 거냐 말 거냐 안 하면은 징계하겠다. 일 안 하면. 또 다시 그래 징계 사태가 나게 생겼고요. 그래서 도대체 그 작가들이 누군지 알고는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랬더니 팀장님 말씀하시기를 재야 작가다. 재야 작가? 어제 야당에 있었나? 그러니까 재야 작가라니까 왠지 옛날에 민주화 투쟁 하던 생각도 나고. 그러면 우리는 뭐냐? 바지보다 멋있다. 바지보다. 예, 저는 뭐 군부 독재 작가인가. 여하튼 우리 그 PD 수첩에 양심 있는 PD들이 PD 수첩의 정의를 지켜주실 거라고 믿고, 그리고 사실 평화로운 시기가 오면 사실 당장 해야 되지만 우리 방송 작가들의 현실에 대해서도 저희가 즉시 하는 시간이 꼭 왔으면 좋겠어요. 근데 끝으로 좀 정리를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네. 12년 동안 하셨던 것 중에서 다시 텔레비전 좋다. 좋다. 다시 하고 싶다. 내지는 다시 신선하다. 보여주고 싶다. 뭐 그런 내가 했던 것 중에서 그러니까 정 작가님이 하셨던 것 중에서만 얘기하신다면 어떤 작품 꼭 추천하고 싶어요. 왜냐면 이거 MBC 홈페이지 들어가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추천해. 제가 그 4대강에 대해서 좀 처음부터 문제 지적했었고요. 그래서 처음에 녹색 뉴딜이라는 이름으로 할 때부터 그게 무슨 뉴딜이 녹색이냐라고 800회 특집으로 했었고, 그다음에 4대강 착공 한 달 전 기로에 쓴 4대강이라는 프로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4대강 수심 6m의 비밀을 했는데 그 작품을 야, 이게 못 나갔잖아 그거에. 우와. 네, 지금 못 나가서 한동안 못 나갔어요. 근데 중요한 게 이제 거기서 리베이트가 추정하기에 한 3조 내지는 4조가 22조 중에서 누군가가 먹었지 않냐. 리베이트가 돈 먹는 거 아닙니까? 네, 뇌물이지 뇌물. 무슨 리베이트가.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PD수첩에서 밝혀야 되는 부분이고요. 꼭 그러면 하고 싶고. 아니 보여주고 싶은 거. 그러니까 지금 하셨던 것 중에서 꼭 이거 꼭 다시 한번 봐주십시오. 볼만한 한번 겁니다. 이게 저희 충실한 발뉴스의 시청자들은 끝나고 나서요 바로 찾아보신단 들어가서 말이에요. 보세요. 네, 제가 예. 한 건 아니고요. 예. 추천드리고 싶은 게 잠깐만, 자, 마이크가 약이 떨어졌대요. 잠깐만. 지금 막 빨간불 온다. 배터리 하나만 줘. 배터리 던져. 말씀하세요. 네, 추천드리고 싶은 게 PD수첩과 이명박 정부가 어떤 관계인가를 보여주는 게 그 인수위 시절인 네. 2008년 2월 18일 날 PD수첩 팀에서 저기를 간 거예요. 독일 MD 운하를. 네. 거기 왜 갔냐면은 이명박 씨가 최대 공약이 한반도 대운하인데 독일 MD 운하를 가보고 한반도 대운하를 하기를 결심했다고 해요. 확신이 있었다. 그렇지. 그러면 오리지널을 가봐야지. 당신은 뭘 받는가 해서 저희가 가서 쭉 그 MD 운하를 다니면서 선장님 만나고 네. 거기 주민들 만나면서 완전히 물이 썩어서 똥물이 되고 네. 선장들 이거 운하 없애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걸 방송한 거예요. 오. 인수위 시절에. 저도 거기 가봤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상 똥물이에요? 똥 냄새 나요? 사실상 그 대운하가 좌절된 그게 인수위 시절에 저희가 했다는 데 대해서 자부심을 느끼고요. 그런 것들이 제목은 뭐였습니까? 제목. 잊어버릴 수도 있지. MD 운하를 가다 한반도 대운하의 뭐 MD 운하를 가다 이런 걸로 나왔고요. 예, 그거 한번 꼭 보시기 바랍니다. 2008년 2월 18일. 예. 2008년 MB 운하가 아니라 MD 운하입니다. MD 운하. 배터리 그리고요. 던져. 배터리. 또 추천하고 싶으시죠? 하나밖에 안 돼요. 이제 마이크 어느 배터리가 돼? 어느 게? 이거? 세상에서 마이크가 아웃. 이거 아웃이야. 이거 빨리 우리 줄여야 돼요. 자, 일단. 네, 그 제가 했던 것 중에서는 검사와 스폰서라는 프로가 있었는데요. 네. 이 검찰이 워낙 이 충견 노릇을 해왔지만은 특히 2008년 MB 등장 이후에 노무현 대통령 수사라든지 미네르바 수사, PD수첩 수사 이런 식으로 한명숙에 대한 수사, 정치적인 이런 그 비상된 수사를 해와서 그거를 한번 해보려고 최승호 부장하고 사실은 11월 달부터 기획했어요. 그 전에. 작년 11월. 아니 그 전에. 재작년 11월. 예. 그리고 방송이 3월 달에 예정됐었는데 3월 달 법의 날에 하려고 그 전해 11월 달부터 기획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저희 동료들이 체포되고 작가까지 체포되는 상황에서 괜히 검찰 다루면은 저것들이 또 맞짱 떨려나 이런 생각이 있어서 법의 날에 하려고 했는데 그때 마침 이제 제보를 받아서 검찰이 스폰서를 받고 거기 기자님 아시지만 일반적인 이야기지만 증거가 없었잖아요. 네.
성상납까지 받았다라는 제보를 받고 파헤친 부분인데요. 최성호 부장이 발로 뛰어서 만든 그 프로그램이었고 검찰 개혁의 단초가 됐던 프로그램입니다. 알겠습니다. 추천드리고 싶고요. 다시 한번 마지막, 여러분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자, 어떻게 해서 MBC가 김재철 나가고 민주화됐어요. 정상으로 돌아왔어. 다시 PD수첩 현장을 복귀했어요. 뭐 하고 싶으세요? 첫 아이템. 첫 아이템. 이거 왜 오늘 신선한 질문 많이 이거 하시네. 역시 내 은교야. 은교. 제가 그 복귀가 임박했으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취재하던 게 그 재외교포 선거법이 올해 발효돼 가지고요. 올해 총선 때 이미 투표를 했고, 근데 총선은 사실 그 사는 의미 없어요. 지역 국회의원도 아니니까. 네. 대선 때는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게 240만 표인데요. 그 240만 표가 어디로 가냐에 따라서 대선의 향방이 바뀔 수 있고, 네. 이미 박빙의 승부 때는 50만 표 이하로 승부 났지 않습니까? 네, 네. 30만 표죠. 예, 그래서 저희가 취재했던 게 그 재외동포를 평화통일자문회의라든지 지향군이라든지 정부의 자금을 지원받는 단체가 선거운동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런 단체들이 여당 선거운동을 하고 그걸 조직하는 것들을 취재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미국하고 일본은 저희가 촬영이 상당 부분 돼 있었고, 그걸 방송하려는 순간에 저희가 이제 파업 들어와서 못 하게 되고. 그 순간에 지금 또 이게 마이크가 깜빡거리고 있는데. 난리나. 아니, 예, 여하튼 여러분 PD수첩 빨리 보고 싶으시죠? 김재철 빨리 물러나야 됩니다. 간단하게 정리해 주시죠. 저는 오늘 프로그램 하면서 이상훈 선배가 이렇게 오랫동안 말을 못한 건 처음 본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정리할게요. 아무튼 김재철 사장이 이제 곧 나갈 것 같거든요. 나가면 기대하시고 응원해 주셨던 것만큼 저희가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정 작가님도. 예, 저희가 이거 놓으셔도 돼요. 예, 우연찮게 이렇게 천막까지 쳤는데 사실 굉장히 괴롭습니다. 이게 작가들이 이렇게 해야 되나 싶기도 하고, 예, 국민 여러분께서 좀 많이 지지해 주시고 관심 가져 주신다면은 사실 이 최대 피해자는 국민들인 것 같아요. 알 권리가 지금 못 누리지 않습니까? 좀 알 권리를 위해서 저희가 최선을 다할 텐데 좀 저 안으로 다시 들어갈 수 있게 좀 힘을 모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정 작가님께서 중요한 말씀하셨는데요. 여러분 PD수첩 보고 싶으시죠? 그 프로그램이 보고 싶은 것이 아니라 세상의 진실에 가닿는 방송, TV가 보고 싶은 것이죠. 그러려면 여러분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께 도와주시지 않으시면 저분들이 저 차가운 길거리에서 방송국 안으로 들어갈 수도 없고 또 PD수첩을 볼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나서주셔서 PD수첩에 용기를 주시고 그리고 김재철 사장을 내모는데 여러분 큰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뭐 자, 저도 우리 할까요? 박현아 씨도. 예. 근데 이런 말 해도 될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어머니께서 제가 이번에 부산 내려갔을 때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MBC가 요즘 좀 재미가 없더라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일반 시민분들 뭐 이런 공통된 말씀이시래요. 근데 참 그런 것 같아. 이게 이분들은 필요 없어 대체 인력 뽑으면 되지 하지만 이 시민들은 알거든요. 이 컨텐츠가 내용이 확 바뀌어진 거를. 제가 또 하나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예전에 좀 파업하실 때 그런 막 약속을 했었어요. PD님들 막 나오셔가지고 저 여름에 파업 이거 끝날 것 같다고. 그러면 우리 캐리비안 베이 같이 가서 우리 파업 끝났어요. 그래서 저도 퍼포먼스 할게요. 와 이랬었는데 야 이런 추운 겨울까지 이렇게 또 해결되지 않은 문제로 남아있을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저 분명히 좋은 결과 날이라고 믿고요. 그리고 이분들 차가운 거리에 나와 있지만 곧 분명히 좋은 뉴스거리로 좋은 정말 우리가 알 내용을 가지고 다시 돌아오리라고 믿고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많은 도움 좀 격려 메시지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 발리수도 같이 할 거잖아요. 그렇죠. 네. 박수. 우리 박현아 씨 잠깐 광고 말씀이 있는데요. 이번 주 금요일 날 박현아 영화 배우로 거듭납니다. 사실 뭐 여기 계신 분들이야 우리 셋은 사실 당연히 벌써야 되는 사람이고 서혜성 교수님은 이 시대의 작가니까 국민의 작가니까 현장에 있어야 돼. 하지만 우리 박현아 씨는 사실 탤런트 뭐 연예인이잖아요. 아유 왜 그래요? 연예인인데 이렇게 같이 고생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거 말씀드려도 될 것 같아요. 17일인가?
19일 19일 시사회. 금요일 날 시사를 시작으로 개봉은 25일 25일 합니다. 박현아 저희가 배우 근데 우리 발뉴스 사람들 좀 초청해 주면 안 되나요? 다 오셔야죠. 초청 아니 여기 티켓 신청하신 아유, 분들. 내가 리스트 다 올려놨어. 우리 말고 우리 그럼요. 저희 좋습니다. 스태프들 다 우리 있어요. 그왜 아니, 우리 정기 구독자들. 정기 구독자들. 좀 몇 분 모실까요? 오케이 좋습니다. 오. 그러면 우리 박현아 씨가 약속을 했습니다. 네네네. 우리 자발적으로 발뉴스를 그 정기 구독으로 후원해주고 계신 분들을 네, 저희가 근데 저희가 또 뽑아서 제가 근데 저희 공간이 이렇게 딱 정말 넓은 공간이면 많이 모시고 싶으신데 저희가 좀 좁은 데여가지고 그래서 여하튼 저희가 한 10분 정도는 모실 수 있을 것 시사회장에 같아요. 네. 좋습니다. 저희가 시사회 현장을 발뉴스가 여러분들 네. 팟캐스트 사상 최초로 생중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기대해 주시고 끝으로 저희가 MBC 앞에서 사실 김재철 사장이나 무슨 영화예요? 네? 전망 좋은 방. 집. 집. 뭐야? 스케일이 그저께 밤에 나한테 시도 써줬으면서. 뭔 소리요? 문자로 새벽에 은규가 나한테 시를 보내줬어요. 우리 모두 전망 좋은 집에 살 권리가 있다. 그 안에 곽현아라는 프레임이 있다. 모르고 하고 나 보고 너무 감동받아가지고. 아니 우리 모두 전망 좋은 집에 살 권리가 있잖아요. 네. 그것은 전망 좋은 세상을 향해서 뻗어 있어야 한다 그랬어. 그래가지고 난 너무 감동받아가지고. 그렇잖아요. 내 은교가. 여하튼 전망 좋은 방 스케일이 방밖에 안 돼. 집입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불을 밝혀주신 우리 일꾼들 함께 해주신 자원봉사자들 계신데 네. 사실 저는 MBC에 빚진 게 너무 많아요. 지난 18년 동안 사실은 구성원들한테도 많이 못할 짓도 하고 정말 공영방송 MBC를 가장 잘 누린 기자라서 지금 현실이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저희 MBC 당당하게 저 안에 들어가서 더 많은 이야기를 여러분들한테 전달해야 되는데 꺼져가는 마이크를 쥐고 이 앞에 마이크 하나씩 꺼져가고 이 앞에 이렇게 찬바람 속에서 여러분들 함께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생각이 나는데요. 여하튼 이런 날들을 저희가 회상하면서 더 근사한 방송으로 여러분들 돌아갈 수 있도록 MBC 지금 마음에 안 드셔도 그거는 MBC의 진짜 마음이 아닙니다. 가짜 바지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바지들입니다. MBC의 진심과 MBC의 진정된 기자들과 MBC의 진정된 PD 작가들과 함께 해주시길 바라면서 MBC 현장 검증 특집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네? 우리 은교의 3분 직설. 이거 풀어서 어떡하겠습니까? 들어야 돼요. 들어야지. 그러면은 저희가 인사드리고 마지막 엔딩으로. 알겠습니다. 엔딩으로 음악 깔면서 들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뉴스를 하고 싶은데 뭐 하는 거야? 뉴스를 하고 싶은데 왜요? 손바닥만큼도 언론 잘